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컨셉과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할 스타트업메이트 협동조합의 김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브랜드 컨셉이라는 게 도대체 뭘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브랜드 컨셉이라는 거는 고객 관점에서 브랜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컨셉이 브랜드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고요. 컨셉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도출을 할 때는 우리가 키워드를 먼저 한번 적어보고 그걸 가지고 시각화를 해서 아이디어를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풀무원의 컨셉은 바른 먹거리라는 거예요. 자, 바른 먹거리 풀무원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딱 인식에 풀무원을 딱 봤을 때는 왠지 뭔가 좋은 음식일 것 같고 좋은 재료를 썼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같은 제품이라도 컨셉이 다를 수가 있어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각각 다른 컨셉을 진행을 했을 때 잘 되는 회사가 있고 또 안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만큼 컨셉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열등한 컨셉이 우월한 컨셉을 이길 수는 없다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컨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컨셉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차별성과 필요성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실패한 차별화에는 그런 공통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존재하는 그 제품보다 소비자가 필요한 것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소비자가 이걸 원했었구나 하면서 그 차별화가 반드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토리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브랜드만의 그 스토리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의 민족이에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는 베개 민족이죠. 근데 이제 배달의 민족은 그걸 약간 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의 컨셉은 B급 감성, 키치, 비주류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배달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음식을 시키거나 했을 때 굉장히 이제 평소에 있던 거잖아요. 항상 우리가 사용했던 것. 그렇지만 이것을 재미나게 풀어내서 성공시킨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컨셉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기대감을 높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제품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을 실제로 좋게 만들어야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게 이 제품은 좋아 보였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정말 더 좋구나라는 인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각인을 시키는 거죠. 이 브랜드를. 브랜딩에서는 사실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도 둘째도 셋째도 일관성인데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초기에 물건의 이제 제품은 괜찮은데 컨셉에 대한 기대가 낮아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거나 인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초기에 컨셉을 바꿔서 매출을 증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피쉬라는 건데요. 여기는 디자인 회사가 만든 생선을 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신세대의 감각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깔끔하고 편리한 인터넷 생선 가게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요. 딱 봤을 때 이게 고등어를 팔고, 그러니까 패키지가 대상이 고등어라서 그렇지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뭐지? 라고 저도 들여다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Just Eat Neofish라고 하는 게 약간 나이키를 약간 틀은 것 같은 그런 약간 지금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구독 서비스도 잘 되고 있어서 사실 그렇잖아요. 생선 가게에 가가지고 뭔가를 항상 고르고 또 와서 손질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혼자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이든 굉장히 힘들 텐데 굉장히 그런 소비자의 니즈를 잘 캐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색깔이든 아니면 그게 무슨 어떤 패턴의 반복이든 뭔가 분명하게 고객들한테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 핵심 컨셉의 시각적인 표현을 위해서 패턴을 이제 말씀드렸듯이 패턴을 입체적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심볼이나 로고나 뭐 그런 것의 타입이나 색상 배치 그런 것들이 일맥상통해야 되고요. 통일성 있게 가야 되고요. 패턴 같은 것도 이제 잘 보여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프리치 커피라는 곳이에요. 지금 유행하는 복고풍에 맞는 딱 그런 트렌드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맛 커피 양재동에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봤을 때 굉장히 올드한데 굉장히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올드한 느낌이 되게 새롭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코리안 빈티지 컨셉으로 이제 이 집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마노핀인데 우리가 이제 머핀을 구울 때 유산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름 잡힌 그런 종이 패턴이 여기에 이제 외장에 아니면 내부의 인테리어에, 아우테리어랑 인테리어에 같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색의 반복이라든지 이런
같은 패턴의 반복을 통해서 컨셉을 강조하는 경우,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브랜딩이란 게 뭔지, 사실 컨셉이랑 브랜딩 뭐 그냥 뭐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제가 그냥 따로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딩은 처음에 동물의 이제 예전에 뭐 목초지에 풀어놓고 소를 키우든 말을 키우는데 옆집 동네에 있는 말하고 우리 집 가축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그 동물의 몸에 이렇게 각인을 새겨가지고 한 게 시초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브랜드의 의미는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보다는 그런 브랜드의 이미지가 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디자인의 역할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컨셉을 확실하게 어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디자인을 하죠. 그리고 고객에게 최소한의 신뢰성을 보이기 위해서도 디자인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디자인에서 뭐 이제 모양이나 패턴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색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색을 활용한 브랜드 차별화가 핵심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도 녹색이고 스타벅스도 녹색이긴 하지만 각기 다른 톤의 그런 녹색이죠.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색을 했을 때, 아니면 베스킨라빈스 하면은 핑크색이 떠오르고 이마트 하면 뭐 노란색이 떠오르듯이 색을 활용한 브랜드 차별화가 핵심입니다. 브랜드 디자인 색상을 기획할 때는 메인 컬러의 설정이 중요합니다. 서브 컬러도 중요하고 메인 컬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메인 컬러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디자인 예시를 보면 빙주라는 와인병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별자리를 주제로 해서 각기 다른 12명의 일러스트레이터가 각각 개성에 맞는 표현으로 협업을 한 거예요. 세계 최초의 별자리 와인인데 여기서 보면 이 색깔이 사용된 게 핫핑크잖아요. 핫핑크 같은 경우는 열정, 감각, 관능적인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뭔가 이 와인을 딱 떠올렸을 때는 핫핑크, 감각적이야, 약간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일단은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폰트를 먼저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그리고 브랜드 컨셉에 맞는 폰트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독성이 높은 폰트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백미당은 남양유업에서 이제 만든 브랜드인데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보이던 그런 예전 신문에서나 본 것 같은 그런 폰트에 최소한의 색상을 입혀서 브랜드 로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덕분에 기본에 충실한 브랜드라는 그런 인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브랜드 디자인에 있어서 패키지 디자인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브랜드를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직관적인 방법은 패키지를 새롭게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의 형태와 브랜드 자산을 통일해서 브랜드 철학이나 그런 어떤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 디자인은 로고 디자인 같은 건 심볼이랑 로고 타입을 가장 같이 쓰는 그런 타입을 가장 많이 쓰고요. 브랜드 컨셉을 시각화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짝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브랜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첫 번째도 일관성, 두 번째도 일관성, 세 번째도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없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면 고객들도 헷갈리고요. 그 브랜드 자체에서도 이제 길을 잃어요.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브랜드 스타일을 한번 분석을 해볼 때는 자기가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야. 내가 이제 뭔가를 브랜딩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원하는 느낌의 내가 이제 좋아하는 그 느낌의 로고를 한 3개나 5개 정도 찾고 내가 평소에 이거를 왜 좋아했을까, 어떤 느낌 때문에 좋아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 벤치마킹 하고 싶었던 브랜드를 찾아서 그 이유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예쁘고 좋아 보이는 것보다도 내 브랜드의 컨셉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하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간단하게 디자인을 할 때 유용한 그런 사이트들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소라였습니다.